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신안군 청사입니다. 과거엔 목포에 있었지만 2011년에 신안군 나폐도로 이전해서 보다 성과 더 가까운 곳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네, 신안군 하면 섬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군청이 섬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다는 건 행정적으로도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이제는 신안군이 대한민국 섬행정을 대표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신안군청에서 섬이 지닌 가치와 신안군정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김신혜 기자, 혹시 네. 저희가 서 있는 이곳 뒤쪽에 벽화가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네. 혹시 어떤 작품인 건지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작품명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 알고 있는 건 이게 거장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이 벽화는 네. 신안군 출신이자 서양화의 대가인 김한기 화백의 영혼의 노래란 작품입니다. 요즘 신안군에선 이렇게 섬마을과 인연을 맺은 유명 작가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짓는 1도 1 뮤지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일환으로 자은도에도 3년 뒤면 새로운 공립미술관이 생길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와 이탈리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박은선 작가가 이 건축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신안 자은도 둔장해변. 이곳에 공립미술관 인피니또 뮤지엄이 들어섭니다. 세계적인 건축거장 마리오 보타와 조각가 박은선이 설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거장의 만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둔장해변 인근 3,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인피니또 뮤지엄. 때묻지 않은 섬, 바다와 어우러지는 건축물을 주제로 한 디자인 컨셉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오 보타는 국내 리움미술관이나 강남 교보빌딩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 거장입니다. 건축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회는 이탈리아에서 그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은선 조각가를 포함해서 유수한 국내 작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건축거장이 신안을 선택한 건 신안군이 그동안 문화예술 사업에 남다른 공을 들여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004개의 섬을 보유한 신안군은 1도 1뮤지엄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개의 섬에 한 개의 미술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신안군이 보유한 미술품만 1,000여 점. 김환기 유족에게서 받은 기증품부터 사진작가 마이클 캐나의 작품 등 가치 있는 소장품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에 문화예술자원을 더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광지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이렇게 12개 미술관 박물관이 개관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피니트 뮤지엄, 동아시아 인권평화미술관, 그리고 안자 김한기 고향에는 플루토 뮤지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보타와 박은선의 만남으로 건축계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안 인피니또 뮤지엄은 오는 2024년 1월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안군은 천사섬으로 불릴 정도로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부족해서 아직도 배로 이동해야 하는 지역은 여전히 이동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천사대교 개통은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는 비금도만 연결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섬이 육지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도전과 실패 끝에 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비금도까지는 배를 이용해야 갈 수 있습니다. 천사대교와 추포대교 개통으로 암태도와 추포도까지는 차로 이용할 수 있지만 바로 옆 섬인 비금으로는 이동이 불가한 상황. 목포에서 쾌속선으로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최근 추포도에서 비금을 잇는 교량 건설이 정부의 5차 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8개 섬이 이제 육지화되면서 가장 수건 사업이 이제 비금도초 거기가 사실은 흑산권까지 같이 맞물리고 또 멀리 보면 신의하이까지 됐는데
거기까지 이제 육지화됨으로써 그 지역이 이제 신안군의 새로운 또 발전 동력도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또 삶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포 비근간 연교도 건설은 지난 2011년과 2014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기획지정부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추포 비근간 연교도 건설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사업비는 3,827억 원 규모로 길이만 10.4km에 달할 전망입니다. 추포 비근간 연교도가 개통하면 목포에서 비근까지 해상으로 120분 이상 걸렸던 통행시간이 육상 60분 이하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996년 비금과 도초를 잇는 서남문대교가 연결됐고 천사대교가 2019년 개통했으며 비근까지 연결되면 말 그대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금도는 이세돌 바둑기념관과 명사심리해변, 대동염전과 내촌 돌담길, 선왕산 등 관광지 접근성이 개선돼 전남의 대표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포 비근간 연교도 사업 통과 소식에 지역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대한민국 섬에서만 살다 이제 육지에서 사는 기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게 생각하겠죠. 우리도 이제 연륙이 되어버리니까 뭐 바람 불거나 화환자가 생기거나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하는데 비금 사람은 오직 좋다겠어요. 특히 추포 비금 연교도가 완공되면 비금은 물론 도초의 육상 교통망이 확보됩니다. 여기다 목포에서 흑산도를 오가던 여객선이 비금도에서 출발하게 되면 기존 운항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도 있고 흑산 홍도권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탄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에 실시 설계 비용 등으로 20억 원을 우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전 3기 끝에 사업이 진행되는 추포 비근간 연교도 건설 사업. 접근성 개선으로 섬 주민들의 편리함은 물론 관광자원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신안군은 문화예술과 대규모 SOC 사업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통해서 군민들이 잘 사는 천사섬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안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은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추진이 되는 건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우량 신안군 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안 군수입니다. 네, 먼저 곧 열릴 축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다음 달이면 이 앞해도에서 섬 겨울꽃 축제가 열리잖아요. 그때 되면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애기 동백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번 축제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또 열리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관심도 기울일 것 같은데 이 축제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그 신안군 앞해도 분재공원에서 겨울꽃 축제를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야외에서 겨울꽃 축제를 하는 데는 유일하게 저희 신안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10일부터서 1월 말까지 약 52일 동안 하게 되는데 약 3천만 송이, 애기동백 약 30년, 40년 된 애기동백 약 18,000그루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약 3천만 송이가 꽃이 피어서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축제를 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대면 축제를 하게 돼서 저희들이 설레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지친 많은 우리 지역 분들 또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공간으로서 또 위로의 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면 형태로 열리는 섬 겨울꽃 축제,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신안군은 이렇게 섬마다 꽃을 심어서 사계절 꽃피는 섬을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섬에 색을 입히는 컬러 마케팅에 주력을 하면서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계절마다 이제 지역 축제들을 개최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마 지금 각 섬별로 독특한 수선화 섬은 노란색, 맨드라미 섬인 병풍도는 주홍색, 또 수국의 섬 거기는 코발트색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 신안군의 섬이 1,004개인데 네. 사람이 사는 섬이 76개입니다. 아직도 그 섬 중에 지금 저희들이 꽃을 심고 칼라 마케팅 하는 곳이 지금 10곳을 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모든 섬들이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활력이 넘치고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던 자산을 잘 활용해서 그 섬에 맞는 독특한 칼라와 또 축제들 그리고 또 일섬 일꽃 중심으로 해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또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이 신안군이 문화자원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는데 각 섬들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일도 일뮤지엄 사업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이나 거장들도 참여할 예정인데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 지금 한국이란 최고의 조각가 박은선 조각가와 지금 75세에 달한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아 보타가 설계한 미술관이 자운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마리아 보타 선생은 한국의 리움 미술관도 설계를 했던 분이신데 거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자운도에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게 되고 도초도에는 그저께 이제 올라프 엘리아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현대 미술의 거장께서 미술관이자 미술품인 올라퍼의 미술관이 지금 도초도 수국공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비금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세계적인 철 조각가가 지금 그 바다에 본인의 철 구조물의 조각품을 만드는 바다 미술관이 지금 저희들이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안자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저수지 안에 물에 뜨는 플로팅 뮤지엄을 일본의 이누지마를 있는 재련소를 미술관으로 설계했던 야나기 선생께서 거기다 미술관을 한데 지금 플로팅 뮤지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띄워서 거기에 3층 높이의 미술관을 만드는 것과 또 신의도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의도 출신인 제야화가 홍선담 작가가 참여해서 같이 만드는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등 섬섬마다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을 모셔서 미술관을 만들고 또 그 미술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2012년에 마이클 캐냐라는 세계적인 서정적인 사진 작가를 불러서 했는데 앞으로 매년 2명 이상의 매그넘 포터스 소속 작가들을 불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마크 파워와 브루스 길든이 와서 지금 우리 신안군을 촬영해서 전 세계에 이번에 자연유산이 된 갯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신안군은 섬 관광에 있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방금 대답에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안군에서 이 주민들의 이 소득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책들이 좀 추진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서남해안 지역과 제주도 지역이 이제 겨울에도 농사를 짓게 되는데 우리 지역이 이제 마늘, 양파, 대파, 시금치 그런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하지만 그래도 논 같은 데는 이모작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다 이제 딸기라든지 망고라든지 커피, 아열대 작물들을 재배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노동력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논에서 벼 재배하는 데는 완전히 이제 기계화되어 있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있는데 밭작물에 있어서 아직도 기계화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밭작물 기계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우리 신안군은 서울시에 22배나 되는 바다 공간을 갖고 있는데 또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갯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인 갯벌에서 개체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개체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젊은 청년들이 돌아와서 여기서 정착할 수 있고 여기 사신 분들도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고 보니까 취임하신 지도 어느덧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해내신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세계적인 섬으로 또는 퍼플 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금년 7월 25일 날 10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만든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또 신안의 갯벌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연륙연도교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뭐 천사대교, 임자대교, 추포대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준공이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흑산공항이 지금 넘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반드시 해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섬이 옛날보다 접근성이 떨어졌던 섬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투자하시겠다면 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이런 유료용 수목원, 유료용 뭐 정원 같은 것을 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서 굉장히 지금 활기가 넘치는 그런 신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성과를 이뤄 오셨는데 이제 임기가 끝나기까지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고 싶다 하는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임기 중에 꼭 지금 해야 될 것이 섬 지역이다 보니까 연륙연도교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자라에서 장산 가는 그 사업을 김영록 지사님과 함께 지방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과 또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지금 암태 내에 신석 당고간 580억 도로 신설과 추포에서 비금으로 가는 3,870억 대규모 그 사업이 현재 지금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서삼석 의원과 또 정부를 계속적으로 협조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로 남아있는 흑산공항 문제도 늦어도 내년 1, 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이면 비행기가 흑산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짧게나마 신안군의 지역 현안을 알기 쉽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태 보고로 불리는 신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특산품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주요 특산품들이 제대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신안군이 신의 선물로 불리는 올리브를 지역의 대표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지중해에서나 볼 수 있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합니다. 기술센터 주변에 위치한 노지에도 지난 4월에 심은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재배단지가 구축되기 전 신안군의 기후나 환경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배 기술의 핵심은 바로 온도. 연평균 15도 안팎이 적정하고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은 온난한 기후와 적정한 강수량이 올리브 재배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농약을 쓰지 않고 키워내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발생했던 병해충을 먼저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쪽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저희 쪽에서 마련을 해야지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올리브를 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적합한 품종이 선정되면 신으면 일대에는 대규모 재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축구장 7개 크기의 재배단지에는 올리브 2천여 그루가 자리 잡게 됩니다. 어린 나무는 잎을 활용한 상품으로 개발되고 열매는 올리브유나 커피, 양념장처럼 가공식품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신안군은 배나 무화과, 대파 등 다양한 밭작물의 주산지인 반면 천일염처럼 유명세를 떨치지는 못했던 지역. 성공적으로 재배단지가 구축되면 올리브가 신안군의 새로운 대표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체험, 6차 산업 그리고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다고 하면은 신안군이 올리브의 메카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능과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면서 신의 선물로 불리고 있는 올리브. 농가의 가치와 소득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거란 기대만큼 연구진도 올리브 시험 재배에 더욱 정성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신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에 특산물이 풍부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최적지로도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만간 들어설 예정이고 이미 태양광 발전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안군에서는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면서 7년 동안 줄어들었던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안좌면입니다. 100메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1.8기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지역민 7천여 명에게 수익의 20%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개발이라는 말에 반대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농민들이 몇몇이서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긍정적인 좋다고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10만에서 13만 원 정도 되고 1인당 40만에서 45만 원꼴이. 태양광 이익 배당금 지급은 지난 4월과 7월,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달됐습니다. 안자도와 자라도 전체 주민 2,935명에게 최근 지급된 금액은 한 명당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51만 원입니다. 태양광 이익 배당금은 인구 증가에도 기여했습니다. 첫 배당금이 지급된 뒤 조합 회원이 120명 늘었고 올해 전입자도 25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지도읍 주민들에게, 내년 1월부터는 사옥도 주민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민 이익 공유제가 가능했던 건 지난 2018년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발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14년 이후로 저희가 7년 연속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최대 한 800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인구가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개발이익 배당금을 지급한 안자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281명의 전입자가 전입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해마다 800여 명의 인구가 유출되던 신안군. 전국 최초 태양광 이익 배당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민 이익 창출에도 기여해 2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오늘 특집 뉴스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이 신안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 섬 자원의 가치는 물론이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섬이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이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